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투자 전략 부동산 1번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부동산 1번가와 함께 하실 오성DNC의 이혜준 이사님입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부동산 용어 자체가 이제 법률적으로 규정되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궁금증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 02-866-4364로 부동산 투자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들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임대주택 사업자가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임대주택자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이 아닌 2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임대사업자한테는 굉장히 솔깃한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 실제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9,313명으로 작년부터 통계가 잡힌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혜택을 또 부여하고 있고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등록된 혜택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또한 감면해주고 임대소득세도 감면해주는 등 굉장히 다양한 부가 효과를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2021년까지 취득세나 재산세, 그 다음에 8년 임대 시 소형주택에는 재산세 또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요. 또 8년 임대 시 다가구 주택도 동일한 감면 효과를 받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굉장히 중심적으로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8년 임대 시 양도소득세는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실제 70%까지 배제가 되고요. 또 임대소득세도 1주택 임대사업자도 감면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필요한 경비도 현행 60%에서 70%까지 늘어나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 건강보험료도 부담이 좀 완화가 돼서 4년 임대 시에는 40%, 8년 임대 시에는 80%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조정 지역에 대해서 다주택자 양도세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저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 세율이 6%, 5%, 24%, 35% 이런 식으로 실제 양도세가 증가되는데 이 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도 10%가 포인트가 추가돼서 중과세 되게 되고요. 3주택자에 대해서도 20%의 중과세가 이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부분이 음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양성화하는 작업 쪽으로 많이 이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다주택자에게는 이제 세제 감면 혜택을 주면서 또 세입자에게는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제공하게 되고 연간 임대료 상승도 5%로 제한하는 그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시행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혜택이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 오는 4월에 데이터베이스가 본격 가동되면 더욱더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관련된 설명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은 관광특구에 더블 역세권 조건까지 합쳐진 매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매물 소개 코너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매물을 만나보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나 매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매물 모두 서울에 위치한 신축 매물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중구 황학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신당역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신당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9년 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지 면적 7.8제곱미터, 전용 면적 47제곱미터고요. 14층 중에서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 매물의 매매가는 2억 9,6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가는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은 3,6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준공 완료가 약 1년 정도 남은 매물인데요. 먼저 입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중구 황학동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황학동 이렇게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위치가 바로 동대문 역사 운동장 또는 동대문역,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중심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 동대문 지역은 강북에서도 상업지역의 오른쪽 끝에 붙어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서 상업지역이 가장 넓은 곳이 이쪽 종로, 그다음에 동대문 이쪽을 아우르는 곳인데요. 실질적으로 청계천부터 왕십리 뉴타운까지 쭉 이어지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강북에서는 특히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신구 상권이 조화롭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왕십리 뉴타운이 2015년에 입주를 시작함으로 해서 최근까지 주변의 호가를 계속 상승시키는 원인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상업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 중심 지역에는 주거지역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주변에 굉장히 많이 넓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은 조금 적은 편이 사실이에요. 강북의 상업지역 내에서 위치해 있으면서도 이 역세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본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신당역은 도보로 한 6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그 6분 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멀다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역세권 바로 근처에는 굉장히 많은 상업지역이 있어서 바로 주거할 수 있는 곳은 5분 정도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입지되어 있는 그런 거주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동묘역, 신설동역, 동대문역, 동대문 운동장역, 근처에 있는 왕십리역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역세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서울역까지 지하철 한 번만 타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곳을 통해서 인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산, 광주, 목포 이런 것까지 KTX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우측에 보시는 청량리역을 통해서 강릉의 KTX가 개통이 되면서 이쪽 주변도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이 4개가 겹쳐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왕십리역을 출발해서 수서역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면 수서역 SRT를 이용해서 빠른 교외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북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교통이 매우 편리해 보이는데요. 이곳이 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관광 특구를 비롯해서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3도심, 7광역, 12지역이라는 기본 정책하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중앙에 서울의 중심에 있는 한양도성이죠. 이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서울역, 명동, 종로, 동래문, 또 왕십리, 청량리까지 이게 라인이 쭉 이어져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박스로 빨갛게 표시해 놨지만 이 지역에 청량리,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과 문화가 가장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집중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3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이제 서울역을 바라보게 되면요. 서울역 고가가 지금 개장돼서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서울로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고가도로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이 이후에 2017년 작년이죠. 이 고가가 해지가 되고 이 위에 도로 그 다음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즉 주변에 공원화 사업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중심 벨트로 되고 있던 한양 도성, 저희가 알고 있는 광화문이죠. 광화문 지역, 그다음에 남대문 지역, 회원역, 명동 지역까지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이 되는 효과를 현재 볼 수 있고요. 또 남대문 상권이 최근에 가장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세운상가인데요. 이 세운상가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죠. 현재는 세운상가가 재개발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있으며 3단계 공사 중에 1단계가 현재 완성되어 있습니다. SH공사가 7천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청량리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 청량리를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서울역에서 시작되는 이런 개발이 실질적으로 청량리역까지 계속 이어져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량리 4구역은 롯데건설이 들어와서 주상복합 65층의 호텔,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동부 청과시장이라는 곳에는 주상복합 59층의 건물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대단위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중심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이제 동대문에 관련된 상권인데 서울의 중심 상업 지역이 바로 중구입니다. 이 중구는 명동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유명하게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관광객들이 볼 때 유명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바로 면세점입니다. 외국 분들이 오셔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1번이 과거 명동이었는데 최근에 이 동대문 지역도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변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면세점이 늘다 보니까 관광객도 늘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유입되는 현금 자산도 많고 상인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상권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 패션 관광 특구라는 지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주변에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흥시설, 그 다음에 어떤 식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늘고 있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는 현재 그쪽에 근로하시는 분들만 한 1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중구는 특히 주택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주택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이 과거에 동대문의 야구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자리에 들어선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이곳은 문화, 그 다음에 관광 이 부분들을 같이 아우르면서 동대문의 중심적인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동대문 DDP를 중심으로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제 서초동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경찰 기동대 본부도 이전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지 외에도 노후화된 부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재개발되면서 이 동대문 상권은 앞으로 더 관광 특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문화공간에서 그러니까 휴식의 공간도 같이 겸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접한 청계천인데요. 과거 청계천은 청계천 고가로 인해서 약간 혐오시설처럼 여겨졌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시청에서 시작하는 이 청계천의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실제 동대문을 거쳐서 거의 문화단지 그 다음에 젊음의 거리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 명소 중에 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현재 물건이 바로 근처에 바로
주거 지역이 바로 첫 번째 지역이라고 보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운상가부터 동대문 상권까지 주변 일대가 계속해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물건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지역의 물건의 특징은 바로 2개 동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고 한 120세대를 갖춰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주거죠. 12평, 14평, 소형 평수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14평의 투룸이고, 거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망권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12층 건물 중에서도 8층에 위치한 로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신당역까지의 거리가 불과 6분, 7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역세권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주변에 뭐 중앙시장, 뭐 주방 가구 거리, 만물시장, 풍물시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동대문에 관련된 그런 주변 상권까지 바로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곳이고, 도심의 업무 배후 지역으로서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주변 역세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승역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약 8개의 노선을 이용해서 서울을 아주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망권과 교통이 편리한 투룸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격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와 임대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가는 지금 2억 9,600입니다. 3억이 채 안 되는 가격이고요. 이제 전세는 현재 실투자 금액으로 봤을 때 3,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 지역이 예상보다 전세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는 3천만 원대 정도로 보시면 투자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은 3천, 그 다음에 월세는 110에서 120 정도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대출 한 1억 7천 정도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한 9천만 원 선에서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광과 상업의 중심지에 위치한 첫 번째 황학동 매물. 그렇다면 투자 전망은 어떨까요? 네, 주변에 이제 상권이 발달된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가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고 투룸의 14평의 구조로 실질적으로 한 2명 내지 3명이 거주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리고 안전한 상업지역 내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전세가 형성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지역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왕십리 뉴타운이 개발되면서 주변에 시세를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관련돼서 황학동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주택 인구 대비 비율이 좀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도심 재생 산업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 중심 라인에 있는 곳입니다. 또 교통도 상권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차익성도 굉장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구에 비해서 주택이 부족한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안전하다는 분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이게 상업지역입니다. 교통과 상권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동대문에 있는 상업지역 내 신축 아파트라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더블 역세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2호선, 6호선의 신당역과 이 동묘역, 가까이 있는 왕십리역까지 이용한다면은 거의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입주해서 생활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개발 정책 또한 이게 서울 2030 도심 개발의 벨트 라인이라고 보통 저희는 말을 하는데, 이 서울역부터 청량리역까지 이어지는 그런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관광 특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패션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 동대문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곳이고, 면세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쇼핑, 복합 문화 공간이 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소형 아파트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거주자 또는 투자 모두 가능한 소형 아파트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당역 근처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매물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9년 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 6.6제곱미터, 전용 면적 56제곱미터이고요. 층수는 14층 중에서 8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의 매매가는 3억 9,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가,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에 따른 실제 투자 금액은 9,5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과 마찬가지로 준공이 1년 정도 남아있는 매물인데요. 먼저 입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는 남부터미널역에서 한 3분 정도 아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그 거리가 굉장히 짧고요. 역세권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또 상권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 대검찰청 등 법조타운이 구성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서울교육대학교가 입지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서울고, 서초고, 이런 부분 학교들이 굉장히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당장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에서도 서남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남역이나 양재역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부터미널과 아주 가까운데요. 위치가 위치인 만큼 이 매물 주변에도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과거 강남 지역에서는 이제 개발이 주로 송파, 그 다음에 이제 강서쪽으로 많이 이제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강남 쪽의 개발이 굉장히 많은 호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굉장히 막히는 곳이죠. 이 부분의 지하화 산업이 현재 개발이 지금 진행을 맡고 있고요. 좌측에 있는 법조타운도 현재 계속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지금 강남역 중심으로 삼성, 롯데, 코오롱 이런 부지들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역 주변으로는 양재 R&DC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현재 이 주변의 개발 호재가 지속적으로 주변의 집가 상승이라든지 상권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서초대로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이 서초동에 자리 잡게 되면서 이 주변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롯데 칠성 부지는 이게 쇼핑몰이라든지 오피스라든지 이런 복합단지 역할을 가장 크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하 7층, 지상 38층까지 검성이 되면서 또다시 강남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들이 강남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산업에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앞서 설명드린 데는 강남에 있는 여러 부지 개발과 그 다음에 남부터미널에 있는 부지 개발, 이런 부분들의 재원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산업에 굉장히 큰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실질적으로 잠원, 반포, 그 다음에 서초, 양재 지역까지 지하 산업이 이루어지면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이제 고속도로의 차로가 만들어지고, 그 상층부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또 다른 숲세권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그 주변 부지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초동 아파트 물건 특징은 좀 어떨까요? 120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처럼 적은 호수가 아니라 좀 많은 호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형 아파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주변 환경과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상권이 바로 근처에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마감재 또한 우수하게 사용이 되고 15평, 16평 정도 되는 투룸의 거실까지 포함된 그런 입지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 매우 용이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호수를 가지고 있는 소형 아파트, 그중에서도 투룸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서초동 아파트는 매매 금액이 4억이 좀 안 됩니다. 3억 9,500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임대가는 현재 실투자 기준으로 약 9,500
정도를 투자하시면 아마 전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3억 정도 선에서 보증금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시세는 앞으로 변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 2억 정도를 활용하시면 보증금 3천, 실투자 한 1억 6,500 정도에서 월세를 하실 수 있고요. 약 13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투자액이 전세 시 9,500만 원, 월세 시 1억 6,500만 원이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매물의 투자 전망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강남에 흔하지 않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또 신축 아파트이고요. 16평형의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데도 매우 용이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주변에 인프라 굉장히 우수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고 주변 상권이 굉장히 또 안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피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남권에 이제 대규모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도 굉장히 많이 바라보실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강남 상업지역 내의 신축 아파트라서 희소성이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네, 역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입지죠. 지하철역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3호선 남부터미널 3분 거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강남의 중심 지역에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서초대로 지역이 많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남부터미널 또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경부고속도로 재화 산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고 이런 재원을 주변에 있는 개발로 인해서 확보가 되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단지 내 소형 아파트가 흔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서울 내에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에 위치한 매물 두 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 이혜준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사님, 세미나에서는 어떤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택 임대차 사업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소액 부동산 투자,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서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매주 화요일 2시 서울 신논현역 9호선입니다. 신논현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은도빌딩에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 화면으로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매물 황학동 매물입니다. 2호선과 6호선 신당역 도보 6분에 위치한 2019년 2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매매가는 2억 9,600만 원, 실투자액은 3,600만 원이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확인해본 매물 서초동에 위치한 역시 신축 아파트인데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아주 가까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가 3억 9,500만 원, 이에 따른 실투자가는 9,500만 원입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전문가님과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